일단 봅시다. 우리 엊그저께 풀어봤던 저기 수능 문제 어디 갔니? 음, 여기서 갖고 와. 지금 뽑아줄게. 오, 다시 뽑아야 돼. 취소. 자기가 막 쓰고 있는 기본 알려주고 그게 끝이야. 막 이게 막 서울대긴 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원장님 수업 잘하세요. 독해 수업은. 재밌냐고? 나 시계 맞다니까. 아, 시계 항상 보는 거고 누가 수업을 해도. 봅시다. 야, 심지어 올해 수능도 나름 꽤 어렵게 나온 편이었는데 수능 문제를 보고 직후에 고위 모의고사를 봤는데 고위 모의고사를 못 보면 되냐? 잠깐만, 너네 일단 점수 냈냐? 가채점? 8층에? 아직 가채점을 안 했어요. 아니 뭐 저기 잘했어. 야, 너네 어차피 저기 야 닥쳐봐. 너네 저기 8층에 이제 그거 알케미스트 쌤이 내라고 하지 않냐? 그치? 할 거지. 어차피 누워. 내가 굳이 시합할 필요는 없겠구만. 봅시다. 이제 지난번에 보셨던 거 수능 문제요. 점수들이 일단 저기 김한자 2명 빼고는 다 점수들이 좀 내려갔죠. 김한자하고 저 신기한 2인조 빼고 이 새끼들은 존나 신기해. 점수가 변하지를 않아. 일반적으로 다 내려갔어요 둘이. 너네 둘이 점수 똑같아. 맨날 76, 77. 너 어디가? 트리트 가지러 가는구나. 아니 애가 갑자기 말도 없이 나가길래. 아니 근데 이제 진짜 이상한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난이도를 무시하고 점수가 똑같을 수가 있냐고. 존나 신기하지 않아?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 점수가 그러니까 일부러 그 점수를 75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느낌이야. 일부러. 머리가 있었으면 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쉬우면 오르기라도 해야 되나? 쉬워도 안 올라. 자, 봅시다. 18번은 넘어가도 괜찮죠? 18, 19 첫 페이지는 넘길까요? 괜찮아요? 20번에 주장하는 게 3개예요. 20번을 뭐 하는 게 3개요? 주장하는 게 3개예요. 주장하는 바가 3개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20번 어려웠어요? 20번 어려웠다고요? 자, 이거 뭐야? 이거 빠지면 안 되지. 내 선풍기 스위치. 20번 어려웠어요? 그러면 봅시다. 일단 20번을 최대한 빨리빨리 다 찾아볼게요. 20번 주장 문제니까 이거 앞쪽에서 뭔 얘기인지 대충 보고 뒤쪽에서 뭐 하고자 하는 말 확인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가볼게요. At every step in our journey, 매 단계마다네요. 우리의 여정에서. 그리고 여정은 보통 여로 이건 인생을 많이 비유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의 매 단계마다 아이고 여기까지 구사구 우리는 마주치게 됩니다. 정션은 뭐예요 이거? 분기점. 그래서 분기점들을 마주하게 돼요. With many different pathways leading into distance. 그럼 분기점이니까 인생이 갈라지나 보다. Many different pathway. path도 길이고 way도 길이니까 다양한 경로로 가는 길을 가진 분기점을 만나요. 그리고 이 분기점은 우리를 어디론가 이끕니다. Into the distance. 멀리로 이끌어요.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 라는 얘기고, Each choice involves uncertainty. 각각의 선택은 수반하고 있습니다. Uncertainty, 불확실성이죠. 뭐에 관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럼 얘를 풀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풀어서 해석할 때는 and 전치사 대명사의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해석은 좀 수월해요. 그럼 불확실성인데 그리고 불확실성이가 존재해.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관해서 어떤 경로가 여기서의 get은 데려가다, 이끌다 이런 말이죠. 당신을 목적지로 이끌어 줄지에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럼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불확실성은 뭐에 관한 거야? 어떤 경로가 너를 목적지로 데려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인생에 갈림길이 생겨.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탈진명을 하느냐 마느냐. 근데 이쪽으로 저쪽을 아직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 길이 나의 뭐 대입 혹은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이끌어줄지 잘 모른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문장 Trusting our intuition to make the choice often ends up with까지 봅시다. 신뢰하는 거네요. 우리의 인투이션 직관이죠. 직관을 믿는 것. 그리고 어떠한 직관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인투이션 수식하네요. make the choice 선택을 하게 해주는 직관을 믿는 것은 end up with 그러면 우리에게 end up ing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optimal이 뭐죠? 얘가요. 최적의 혹은 최선의 란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수업 시간에 내가 이 말 했을걸? 옵티머스 프라임은 우리말로 치면 최고 대장 뭐 이런 뜻이라고요. 최고. 그래서 optimal 하면 얘가 최적이고요. 서브는 뭐예요? 서브는 미치잖아. 최적이 아닌이에요. 그러면 최적은 아닌, 차선적인, 부차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의 직관을 믿는 것은 end up, 이끌어줍니다. 결과를 냅니다. 어떤 결과를 내요? suboptimal choice, 최선은 아닌 선택을 하는 것으로 결과를 이끌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정리하면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돼.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 이때 직관으로 선택을 하는 건 최선의 결과를 낳지는 못할 거야 정도의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직관을 믿지 맙시단가 하고 대강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부터 봅시다. The strategy. 그러면 전략이란 투부정사 하는 거야. 주격 부어져. 이것이 바로 전략이야. Analyze 분석합니다. All the possible scenarios,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것이 전략이 될 거야. 배절하는 전략. The future holds, 미래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면 다양한 분기점으로 갈라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뭐 하는 것이 전략이다? 분석하는 게 전략이다. 그러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한다라는 건 어디 갔니? 파란색? 딱 봐도 이거 직관하고 정반대의 이야기 아니에요? 직관은 뭐야? 갈림길이다. 남자는 오른쪽이지. 뭐 이게 직관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간다며요. 갈림길에서.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모르는 길에 갔을 때 정신없이 나가게 되면 주로 오른쪽으로 간대요.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간에. 그럼 얘는 분석하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 감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감은 차선이고 전략은 바로 뭐가 될 거야? 분석하는 게 전략이 될 거예요. 그리고 and then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 지금 요 투부정사랑 정렬구조로 이어지네.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지. What proportion of them lead to success or failure? What proportion? proportion은 쉬운 말로 part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 비율, 몫이니까. 어떤 부분, 어느 비율이 그것들 중에 어떤 쪽이, 여기선 part보다는 side가 좀 나으려나? 어떤 부분이 lead to, 이끌어주는지, 성공 혹은 실패로. 그럼 뭐야?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을 한 다음에 확인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성공하냐? 어디로 가나 실패하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하면 되네요. This gives you much better map of future. 이것이 너에게, 얘는 줄 거예요. 당신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훨씬 더 나은 지도를 줄 거예요. 뭐에 대한 지도? 미래에 대한 지도. 어떤 길로 갈지 더 나은 지도를 줄 겁니다. 라는 얘기니까 직관들 선택하지 말고, 직관을 믿지 말고, 뭐 가능한 정이 없니 이거? 위에 가지 말고 지금 뽑는 게 빠르니까 뽑아드릴게요. 어이씨, 얜 답안지잖아. 이 닭대가리 같은 새끼야.
정해 여기 6층 근무실 나올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직관 말고 분석이 좋아요 라는 얘기죠. 그럼 답이 몇 번이냐? 성공 가능성을 환경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자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21번. 그리고 저기 뭐냐, 참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차차 여러분들 풀릴 거기는 한데 요 수능 문제를 푸실 때는요, 그러니까 보통 그나마 모평은 별로 이 사고방식이 추천하는 사고방식은 아니고, 학평과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일단 본 점수대가 어느 정도 점수대도 높고 내가 나의 그 논리를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가끔 이런 정신승리를 해도 괜찮아요. 아니 씨발 해석 다 보고 해설지 봤는데 난 그래도 3번 같은데? 답이 2번일 때. 근데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정신승리가 사설 모의고사나 그래도 고2 모의고사 정도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고3 모의고사 중에 특히 이제 6월 모평, 9월 모평과 수능 문제들의 케이스는요, 수능 문제들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문제들이에요. 올해도 34번 문제가 오답률이 88%였거든요. 맞춘 애가 12%라는 얘기죠. 거의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답을 찾으러 가는 단서들이 요소요소에 되게 명백하게 잘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준석이 풀고 있을 때 준석이가 클로를 하고 있길래 마저 더 풀어봐라 라고 한 이유가 아니야, 준석이 이번에 오래 풀었어요. 이번에 20분 넘게 안 남겼어. 준석이가 빠르면 준석이가 빠르면 25분 남기거든요. 많이 남길 때는 얘가 25분 남으면 놀기 시작해. 근데 이번에 준석이 한 18분 남을 때까지 풀고 있더라고. 어차피 못 푸는 문제인데. 아니 34번 같은 거를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31, 32번 정도는 풀어볼만 하니까. 그리고 이 붕딱 새끼야, 네가 너의 현재의 실력과 1년 뒤에 너의 실력이 같으면 안 되잖아. 머절탱이야. 근데 계속 안 풀고 있으면 씨발 영원히 못 풀잖아. 뭐지 안 푸는 게 많아 이 장난. 그거 다 스킬이 있어 그거. 4번 잘 나오거든. 많이 나오고. 사실 이거 아 씨발로 막 커피 뿜었잖아 이씨. 이걸 틀렸어 이거 4번 안 나와. 야 씨발 스킬이 있어가지고 맨날 70점대인 거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번 수능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전에 풀려준 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설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학평이나 모평 문제들은 문항수가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다 보기도 했고 문제가 얼마 안 돼 사설을 풀리는 건데, 사설 문제하고 저기 모평하고 수능 문제하고 좀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되게 좋은 문제라고. 그래서 모고 보기 전에 수능 풀고 가라라는 취지로 풀린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 수능 시험지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김에, 물론 우리 같이 수업도 해보겠지만 본인의 논리로 지문을 한번 분석해보고 답 확인하면서 답을 한 번씩 다시 꼼꼼하게 찾아보세요. 수능 문제만큼은 좀 제발 준서가 야발로만, 조민이도 그렇고 좀 해라 좀. 지금 뭐 어차피 다 똑같은 새끼들 여기 지금 누구 하나 하는 새끼가 없죠, 오답 노트를 지금. 아 반장 너 이씨. 쌤은 저 하나가 많은 게 엄청 많은데. 열심히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해보시라고요. 넌 안 해도 돼. 그냥 하지 마. 넌 하지 마. 안 해도 돼. 자 일단 봅시다. 21번이요. 21번이 이거 맞으신 분 손? 정답률이 꽤 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가 정답률이 한 45%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낮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답률이 50% 이상 되는 문제들이 보통 10문제 이상이 나와요. 근데 얘는 55%였나 보다. 오답률 55%, 정답률 45%.
그러니까 얘도 나름 조금 오답률은 있는 편이었던 거고, 보통 수능이 어려웠다 쉬웠다를 그냥 내 기준인데, 수능이 어려웠던 애는 오답률이 60%가 넘어가는 문제가 5개에서 한 8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많았어요. 근데 다만 50 몇 %대 오답률을 가진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30번대나 21번 같은 조금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점수 때 우리가 표본이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주로 점수들이 조금씩 내려앉은 거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다만 되게 좋은 문제들이니까 분석을 잘 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답 분석들. 21번 볼게요. Coming of age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얘 지금 사실 요즘은 또 뭔 소리 잘 모르고 풀지 않았어요? 대충 알고 풀었나? 뭐 일단 가봅시다. 그럼 18세기, 19세기라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구문. The personal diary. 밑도 끝도 없어요. 일기장이죠. 다이어리가 became 되었습니다. centerpiece. piece는 뭔가 물건이잖아요. 혹은 작품일 수도 있고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는 것. 중심적인 것입니다. 중점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고요. 다이어리가 일기장이 중심이 되었대요. 어디의 중심? construction. 뭔가를 만들어낸데 중심이었대요. of a modern subjectivity. 그럼 근데 그 현대의 주관성의 형성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게 일기장이었대요. 주관성이 뭔데요? 나도 몰라요. 그냥 주관적 어떤 인식 이런 거 아닐까요? 말 그대로 주관성이라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at the heart of which 요런 형태는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위치가 어차피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and at the heart of it 램인가요? 이시네요. is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현대 주관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였어? 일기장이었고 그것의 중심에는 그럼 여기 위치 즉 이시 가리키고 있는 건 뭐예요? 근데 주관성인 거겠죠. 이 주관성이라는 것의 심장부에는 의 의미예요. 심장부에는 무엇이 있다?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c. reason은 추론, 사유 이런 뜻이잖아요. 추리. 여기서 추론과 critic는요. 대충 느낌상 뭔 뜻인지 알 것 같죠? 비판 비슷할 것 같지 않아? 그죠? 비평이에요. 비평. 그럼 비평이라는 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나온 어떤 글 따위잖아. 그냥 비판이라고 해석하자. 그럼 추리와 비판 능력의 적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의 심장에, 즉 핵심부에. 그럼 주관성이라는 거의 핵심에 존재하는 건 뭐야? 추론과 비판 능력이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에 대한 비평과 추론이었어요. Understanding of world.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World and self.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한 추론과 비평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which allow the creation of new kind of knowledge. 콤마 위치니까 and 이 정도로 풀어서 가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allow 허락하게 되었어요. 혹은 이끌게 되었어요. 뭐를요? creation 창조를요. new kind of knowledge 새로운 유형의 지식의 창조를 만들게 되었다. 그럼 결국은 뭐야? 주관성의 중심에는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론과 비판 능력, 비평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새 시대의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되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느낌 좀 와요. 그 다음에 Diaries were central media. 일기장은 중심이 되는 미디어는 매체라고 보면 되죠. 중심적인 도구였어요. Through which 뭐뭐뭐 하는 도구네요. Enlightened and free subjects could be constructed. 그럼 enlightened이 계몽시키다죠. 그럼 계몽된, 즉 계몽되었다는 건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일 수도 있고 지식적인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있으며 free, 자유로운 그런 주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매체였대요. 그래서 일기장이라는 것이 계몽된 주제 아니면 자유로운 다양한 주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글쓰기의 하나의 매체였다라는 이야기고
They provided a space. 여기서 당연히 they가 가리키는 건 일기장일 거예요. 어디 갔어? 일기장. 다이어리 여기 있다. 일기장은 제공합니다. 공간을요. Where one can write daily about her whereabouts, feelings and thoughts. 이러한 공간을 제공해 준대요. 원은 총칭, 인칭이죠. 사람이에요. 한 개인이 could write, 쓸 수 있는 겁니다. daily, 매일매일 써요. 뭐에 관해서 써요? whereabouts는요. 뭐 행방 이런 뜻이에요. 행방이나 행적. 글씨가 끊긴다. 행방, 행적, feeling, 감각이고 thought, 생각이겠죠. 그럼 여기서 행방이라는 건 내가 어디 갔는지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추상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나 feeling, 나의 감정이나 사고 등에 관해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뭔가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게 일기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over time with rereading, 그 다음에 disparate entries, events and happenstances. 그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어디 읽었어? with 맞죠? 이것과 함께 이렇게 끊었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여러 번 reread니까 재독하는 거예요. 다시 읽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disparate는 상이한 서로 다른 이런 뜻이에요. 상이한 entries, events and happenstances. happenstance는요. happen to 부정사에서 happen은 우연히 뭐뭐 하다죠. 그래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의 의미입니다. 얘는 그래서 우연 혹은 우연적 사건이나 일이에요. 그럼 서로 상이한 entries, entry는 원래 목록 혹은 목록을 기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스포츠를 보면 뭐 선발 출장 엔트리 뭐 이런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때 엔트리라는 건 내용물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서로 상이한 것들이 기입되는 거고 일기장 안에 상이한 사건들이나 상이한 우연적인 일들이 일기장에 기입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다양한 일들이라고 뭉뚱그려 봅시다. 우리가 일기장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은 could be rendered. 렌더는 그냥 쉬운 의미로 make로 외우시면 돼요. 만들다 라고 기억합시다. 얘네들은 다양한 일들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insights and narratives. 그럼 내가 일기를 써요. 내가 하루에 있었던 아주 많은 것들을 쓰면 내가 쓴 내용들은 무엇으로 변하게 된다? 통찰력과 이야기로 변하게 돼요. 뭐에 대한? about the self. 나 자신에 관련된 통찰과 이야기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allowed for the formation of subjectivity. allow for는 무엇이 가능하게 하다죠. 뭐의 형성이? 주관성이라는 것의 형성이 가능하게 한다. 그럼 아까 주관성에 대해서 꽤 길게 얘기를 했었어요. 주관성의 중심에는 이성적인 사유와 비판 능력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앞서 봤거든요. 지금은 다이어리, 일기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일기를 써요. 일기를 씀으로써 다양한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다양한 혹은 사건들에 관해서 적고 그것이 뭘 이끌어주는 거야? 나와 세상에 대한 통찰력으로 이끌어준다. 즉 주관성으로 이끌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주관성으로 가는 핵심적인 수단으로서의 다이어리의 가치에 대해 얘기하는 거네. 그리고 it is in that context. 여기는 이 새끼 이렇게 하면 없어지던데. 야 이 개새끼야. 됐다. it that 강조 구문이고요. 대절하는 것은 바로 in that context예요. 맥락입니다. 대절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The idea of self,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emerges. 여기 대절이 뭔 소린가 알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대절 문장 한번 꼼꼼히 뜯어봅시다. 일단 강조구문이니까 대절하는 것은 그 맥락 속에 존재한다예요. 대절의 주어가 여기부터 쌍따옴표 끝까지예요. 아이디어가 주어고요. 무엇에 대한 아이디어? of self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어떠한 만들어진 그리고 말로써 표현되는 나라는 존재 냅둬 잘 자라고 가 등장하게 되는 건 그러한 맥락 속에서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양하게 적으면서 통찰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돼?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Diaries were personal and private. 다이어리는 개인적인 매체이며 프라이빗한 매체예요. 일단 사실 여기를 잡았으면 답은 어느 정도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를 몰라도. 계속 가볼게요. 한 사람은 write 쓸 수 있어요. for oneself 자기 자신을 위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for oneself니까 스스로겠죠. 스스로 홀로 without help의 의미예요. for 플러스 제규대명사는. 그럼 글을 혼자 쓰는 거야. 내 일기니까 아무의 도움도 없이. 그리고 아니면 in Habermas's formulation 이 사람의 공식 안에서 한 사람은 make oneself 이게 뭔 소리일까? 좀 뜯어봅시다. public to oneself. make public은 뭐냐면 공개적이게 만들다예요. 즉 공개하다고 드러내다예요. 근데 뭐를 공개적으로 만드는 거야? 나 자신을 공개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make public to 대상하면 누구누구에게 공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건 뭔 소리냐? 한 개인은 자기 자신을 공개할 거예요. to 대상에게, 누군가에게죠. 근데 그 누군가도 누구야? 나예요. 그럼 다이어리라는 걸 쓰면서 나는 나라는 존재를 나에게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 알기 어렵잖아. 근데 내가 일기를 쓰면 어제 쓴 일기를 내일 내가 보든지 모레 내가 보든지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에게 드러냄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나에게 공개해주는 게 다이어리의 역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적인 것이고 프라이빗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나에게 드러냄으로써 뭘 알게 된다고? 나에 대한 성찰을 알게 된다고. 세상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된다고. 즉 주관성을 얻게 된다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마저 보면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대강 봅시다. by making 뭐뭐함으로써네요. self-public in private sphere. 그럼 making the public self-public 똑같네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함으로써네. 나 자신을 공개함으로써예요. 어디에서? sphere는 구체고 여기선 영역입니다. field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area. 그럼 나 스스로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나에게 드러냄으로써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지금 밑줄하고 the self 자기 자신은 became 됩니다. object 대상이 돼요. 무엇을 위한 대상이 된다. self inspection inspect는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나 자신에 대해 조사해 볼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self critic 내가 나를 스스로 비판해 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찰 통찰을 얻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는 무슨 말이겠어? 나를 나에게 드러낸다라는 건 내가 나를 반성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use writing 글쓰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writing은 diary겠죠. 내가 쓴 글을 무엇으로 쓴다? means요. 수단이네. reflecting 단추하는 되돌이켜보는 수단으로 쓰는 거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지문 내용이 좀 어렵긴 했는데 답은 바로 앞쪽에서 요 부분을 좀 잘 잡고 그 다음에 주관성이라는 게 세상에 대한 통찰이라는 거를 잡으셨으면 1번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저기 뭐냐 제일 많았던 오답이 뭐였더라? 아까 적어놓고 왔는데 잠깐만요.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요거였네요. 요거. 그래서 제일 그럴싸한 오답이 2번이었는데 제일 많은 오답이요. 근데 누군가의 한 사람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다이어리를 읽음으로써 확립한다라는 얘기는 딱 봐도 여기에서부터 야 임마?
요 부분을 잘 봤으면 체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기장이라는 건 프라이빗한 건데 남의 일기장을 왜 봐? 또라이예요? 그죠? 그 다음에 make public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public to oneself였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공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2번은 스킵해도 괜찮겠죠? 아마도 23번 정도 봅시다. 얘가 정답률 한 반타작 정도 나왔던 지문 같은데 얘는 맞으셨나요? 맞으신 분 손? 23? 많이 틀렸네 생각보다. 그러면 얘를 좀 가봅시다. 얘도 소재들이 되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갖고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 볼게요. Unimportant advantage of disclosure. disclosure가 뭐예요 일단? 안수야 뭐야? disclosure 뭐야? inclose가 뭐예요? 그냥 close는 뭐야? 영화 아니에요? close는 닫는 거잖아. inclose는 뭐겠어요? 닫히게 만들다요. 가두다야, 가두다. 그럼 disclose는 뭐겠어요? 거꾸로잖아. 공개예요, 공개.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답을 맞추기가 존내 어려운 거죠, 사실. 얘가 이 글의 핵심 소재거든요. 그리고 선택지 정답이 2번인데 아이쿠야 뭐가 눌렸니? 서비스에 뭘 연결 중이야. publicize가 뭐겠어요? 퍼블릭화하는 거야. 퍼블릭은 공개적인 거잖아. 이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isclosure이 이 글의 핵심 소재고 사실은 첫 번째 문장에서 답 거의 알려줬어요. 그래서 얘가 3점인 건 문장의 구조들이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같은데 첫 번째 문장을 잘 뜯어보면 답은 금방 나오는 지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양반들아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 아셨어야 되는 정도의 단어예요. 봅시다. Unimportant advantage 중요한 장점이에요. 은수야 뭐에 공개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가 복잡한데 여기 콤마 이거 뭐예요? 삽입구잖아. 문장이 구조가 잘 안 보일 때 날려버리라고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건너뛰시라고요.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로 이어가야 문장의 흐름이 보인다고. 공개의 중요한 장점 2란 뭐이다? flexibility 유연성이다. and respect 혹은 존중이라고 봐도 괜찮고 칭찬이라고 봐도 괜찮을 건데 전 존중이라고 볼게요. 그럼 공개는 유연성이고 존중이야. 뭐에 대한 존중이냐? Operation of free market. Operation은 작동이죠. 자유시장의 작동에 대한 존중이다. 그럼 공개는 유연성이고 시장경제를 작동하게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죠. 그럼 볼래요? 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Free choices,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선택은 저기 뭐냐?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그쵸? 당연하잖아요. Free choice가 가리키는 건 뭐야? Free market이겠죠? 시장이에요, 시장. 얘하고 얘가 같은 뜻입니다, 사실. disclosure하고 publicize하고 똑같잖아요. 아까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는데 advantage요, 이점이요. 공개의 이점이라고 그랬잖아. benefit이나 advantage나 똑같잖아요. advantage of publicizing, advantage of disclosure 똑같아요. 첫 번째 문장을 단어만 바꿔놓은 겁니다.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점이고 2점이고 주제 그러니까 20번, 22번, 23번, 24번은 첫 번째 문장이 좀 어렵더라도 잘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을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 다만 우리가 이하의 내용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꾸역꾸역 읽어나가다 보면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얘를 보면 이 문장이 조금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첫 문장으로 읽었을 때의 느낌과 다르게 이거 이런 말인가 본데? 라고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괴랄 맞고 지랄 같으면 일단 해석 한번 해놓고 넘어갔다가 다시 봅시다. 쳤다 할게요. 화장실을 종치고 가고 지랄이야 왜? 너 언제 왔어? 너 어디 갔다 왔어? 진로 생각하다가 왔어. 어? 진로 생각하다가 왔어. 어디서?
학교에서? 이 새끼 설계였네. 신청을 꼭 이 시간에 했다고? 엄마가 내일부터 외국어가 시간이 안 되나? 왜 또 안 와? 엄마가 여행 간다고? 아, 엄마랑 같이 갔다 왔어? 엄마랑 같이 갔다 왔어? 나와요. 엄마 같이 와서 같이 해야 돼요. 그렇구만. 안 다닐 거야. 모르는 아이씨, 호응 오면 시작합시다. 재민이랑 재민이 같은 소리들 소리 엄청 들려. 저 주문 사고제가 정원을 개꿀 받아야겠다. 들어가 빨리. 아니 지우가 저거 왜 왔냐는데요? 왜 왔냐고? 뭔 소리? 약간 상처인데? 아, 목 아파. 닥쳐라. 목 아프다. 합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답을 이렇게 찾으면 너무 무성의하긴 하니까 닥쳐라 이 잡것들아. 봅시다. 얘들아 치워. 요 문제도요 되게 그 답을 찾는 근거가 되게 여러 군데 있거든요. 봅시다. 다음 문장. Regulatory mandates are blunt word. 아마 얘를 몰랐겠죠? blunt가 뭔 뜻이게요? 얘 반대말은 얘예요. 어떻게 알았어? 무딘 누구야? 오, sharp의 반대말이죠. 그러면 나 그냥 찍었다고? 그러면 regulatory는 뭡니까? regulate가 뭔데요? 그죠? 규제하다잖아. 규제하다. 그럼 regulatory는요? regulate의 현빈아 정신 차려보고 regulate 형용사잖아. 그럼 뭐겠어? 규제하는 거죠. 규제하는. mandate는 뭐예요? 의무. 그럼 규제적 의무는 뭐다? 무딘 칼이다. 소용이 있다 없다? 정신 얘들아 의무는 무딘 칼이니까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문 얘도 모르고 얘도 몰랐으면 넘어가야지 뭐. 쉬운 거 찾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appliance. 에너지 efficiency는 뭐냐? 효율성, 그죠? 에너지 효율성이네. requirement는 뭐겠어요? 요구사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야?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는? 그 우리 가전제품 보면 뭐 붙어 있어요? 그쵸? 에너지 효율 등급 있잖아. 예를 들어서 5등급 이하는 만들지 마 이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 그렇네. 괜찮다. 자식을 낳았을 때 5등급 이하는 낳지 마. 이렇게 버려. 재활용. 다시 낳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야 왜? 야 평균이 5등급인데 평균보다 미치면 낳지 말아야지. 응. 아 그러니까 평균을 자꾸 올려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일만 남는 거지. 그럼 얼마나 그 야박하고 인정머리 없는 세상이 되겠어. 그런 거 영화 그래요? 자 이제 닥치고 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요구사항들은 appliance는 뭐예요? 이게 모르는 단어 투성이냐 얘들아. appliance 뭐예요? 그렇죠. 정답. 가전제품. 그러면 야 뭐야. 그러면 가전제품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요구 조건들은 may produce 만들지 몰라요. 상품을요. 어떤 상품? work less well. 이미 느낌이 딱 오지 않니? 어떤 상품이야 이거? 병신 같은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 에너지 효율성은 1등급이야. 에어컨인데 근데 안 시원해. 이럴 수 있다고. 그죠? 그리고 or that 여기에 that과 여기에 대 병렬 구조네 have characteristic that consumer do not want. 특징들을 닥쳐라 가지고 있는데 이 특징들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특징을 가지는 제품. 결국은 뭐야? 쓰레기를 양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규제적으로 뭔가 의무를 부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를 우리가 해석을 못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뭔가를 요구하면 쓰레기 제품이 나올 수 있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좋은 단서가 하나 나오겠다.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반면에죠.
information provision. provision은 뭐예요? 이걸 너네들이 모를 리가 없는 단어인데 그죠? provide의 명사형이잖아요. 정보 제공. 정보를 제공하는 건 뭐 한다? respect. 존중한다고요. 무엇을? 자유를 존중한대요. 무엇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러면 답이잖아. 정보를 제공하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정도의 의미네. 얘가 그대로 이번에 한 번 더 있죠. 그죠? publicizing information. 정보를 공개한다. 여기서 뭐라고 했는데? information provision. 정보 제공. 같은 말이잖아. 뭘 존중한다고?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고. 2번 한 번 더 답 있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 한 번 답 더 있어요. disclosure. 정보의 공개겠죠. 공개는 does not interfere with. interfere with 명사하면 뭡니까? 명사를 방해하다, 저해하다죠. 그럼 뭐 하지 않아? 방해하지 않아. 무엇을요? autonomy. 저기 있네요. 바로 아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고요. 무엇의 자율성? individual decision making.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뭐야? 자유로운 결정, 즉 선택을 존중해준다라는 얘기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답은 그냥 2번이겠구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에 24번. 이 뭐더라? 얘는 많이 맞았죠? 맞은 분 손?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패스. 자, 킬러 문제 25번. 27번? 27번 이번에 맞았는데. 야 잠깐만. 여기 틀린 분 있어요? 손. 야 이 씨발로 뭘 틀려? 뭐 틀렸냐? 27번. 역시 킬러 문제. 아 지호야, 이 약점 유형을 빨리 극복해야지. 진심으로 풀어서 틀린 거야? 진짜 진심으로 풀었어. 아니 잠깐만. 야 너 이거 읽었는데 틀린 거예요? 그 읽긴 했는데. 안면이란 의미는 자 봅시다. 이 양반들아, 손님은 무료로 테니스장을 얘를 틀린 이유는 2번이기 때문인가? 나 이번 했는데. 응. 나도 이번에 맞는 거야. 이번 맞은 건데? 이번 맞는 건데? 그럼 왜 틀렸죠? 못 맞춰? 틀렸다고 했어. 넌 왜 숫자를 못 봐? 왜 남동생이냐? 그럼 봅시다. 테니스장 무료 이용 어디 있어요? 5번. 아, 여기 있죠? 나왜 일본? 손님들은 테니스 1번을 했다고요? 1번이요? 1번이요? 야 1번까지는 그래도 진짜 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모든 야외 레저 활동은 평소와 같이 가능할 것이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은 폐쇄될 것이다. 인가요? 그러면 areas to be closed. 그럼 맞나요? 2번은요? 보수공사는 주말에만 진행될 것이다. 일정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renovation. 그러면 언제 한대요? take place every day. 그래서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라 틀린 건가? 2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 뭐 그럴 수도. 근데 내가 이 말 지난번에 심지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용 일치가 심지어 2번이 나왔다라는 말 여러분들 했는데. 그게 227번인지 몰랐어. 여기 3, 4, 5 많이 나와. 3, 4, 5가 아닌 답이 안 나와요. 여기 다 몇 번인데 여기 4번, 여기 4번, 5번, 얘만 2번이고 4번. 야, 이 내용 일치에서 누가 1, 2를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다 1, 2부터 보고 있는데. 되게 많이 말하지 않았니? 그뭐 진짜가 말고. 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근데 20 빼고 또 밑에서 틀린 거예요. 얘도 그게 낫잖아요. 그의 책은 번역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하면 여기 있네. His books are known to be difficult to translate. 번역하기가 어렵네. 바로 5번. 게이드. 30초 컷? 어차피 답이 여기 있다고. 근데 요 한바닥에서 좀 빈도로 치면요. 요 네 문제 중에서 1번은 다 절대 안 나와요. 이게 멈췄냐 왜? 2번이 답일 경우가 한 시험
5번에 한 번 정도 2번이 하나쯤 나오거든요. 이번에 11월 모의고사 저거 뭐냐 도쿄 문제 2번 정답 아니었어요? 11월 모의고사 뭐가? 2번 오늘 나는 너네 오늘 본 건 안 풀어봐서 몰라요. 4번이었어요. 3번이었대요. 그러니까 잘은 안 나오는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29번. 29번 맞으신 분 손? 정답률 꽤 낮았어요, 이거. 얘가 오답률이 70%가 넘었던 문제 같거든요. 요번 수능에서 오답률 닥쳐라 좀 뭘 이렇게 꿍얼거리냐. 요번 수능에서 오답률 2등한 문제예요. 얘가 오답률 70%가 그랬는데 일단 아이고 야 이 쌍놈아 이 that 하면요 누가 봐도 보어절 접속사 대시겠죠? 엔간하면 대시 답인 경우는 진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자. 2번은요. 아 왜 이렇게 버벅거리니 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래 이 쌍놈아 이게 일을 안 하려고 해. 다른 거 좀 다 꺼볼게요. 얘가 켜져 있어서 그런가? 크롬이 리소스를 많이 쳐먹어서. 그리고 2번 them 목적어의 밑줄이면 뭐 보면 돼요? 목적격 대명사의 밑줄이면요 그냥 제귀대명사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이씨 안 그렇게 끊겨. 그러니까 themselves인지 아니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지 it이나 that이 들어가는 거 아닌지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기대명사 여부를 확인하든 얘가 it인지 that인지 단수인지 복수를 확인하든 해석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안 읽는데 짧잖아요. 여기서 출발이잖아 문장이. 그럼 읽어보고 가자고. close 옷이죠. 의류는 are part 일부입니다. 뭐의 일부. 여기까지 world까지 의문사절의 일부예요. How people present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죠. 사람들이 드러내는지의 일부예요. 누구를 드러내요? present의 목적어 them 그들을 세상에 드러내는지의 일부가 되는 게 의류다. 그럼 사람들이 본인을 세상에 보이는 방식이 바로 옷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어 사람이 드러내요.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 주어랑 목적어랑 같잖아요. 사람들이 본인을 드러내요. 그러면 themselves가 답이 돼야 되는데 제귀대명사가 어법 문제 답으로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랜만에 나와서 아마 정답률이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은요. meanings associated with 그럼 associated with는 뭐야? 뭐뭐랑 관련된 이란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associated는 과거분사니까 수동의 의미고 목적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능동이라면 뭐였겠어? associate A with B 꼴이에요. associate의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목적어 없이 목적어 없는 채로 바로 전치사가 나왔잖아. 그럼 수동의 의미 맞겠다. 그 다음에 expensively 생긴 게 이상해 보이기는 해요. 우리는 expensive는 많이 봤으니까. 다만 뭘 꾸미는지 확인하자. purchased 분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분사 수식하는 부사 맞을 거고. opening up space for action open up 명사를 열어 젖히다 이런 의미죠. 그럼 얘는 분사 구문으로 and 이시겠네. it opens up 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분사로 능동이구나 체크 정도 하셨으면 되는데 아마 제기대명사가 답인지 확인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틀리지 않았나 싶어요. 얘를 맞다고 표시한 분들은 them 복수네 맞네 하고 넘어가지 않았을지 싶어. 그 다음에 30번 볼까요? 30번이 얘도 좀 많이 틀렸을 것 같네요. 얘는 뭔지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30번 맞은 분 손? 그죠? 얘도 꽤 많이 틀렸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정답률 50% 넘어갔던, 오답률이 반이 넘어갔던 문제 같은데. 봅시다. Everywhere we turn, we hear about almighty cyberspace. 모든 곳에서, every we turn 하면 우리가 켜는 이겠네. 뭐 TV든 유튜브든 이런 거겠죠. 우리가 채널을 트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 듣는데요? Almighty, 전지전능한 이런 뜻이죠. 전능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 그림 그리지 마, 이 쌍놈들아. 심지어 쌍놈들이에요. 사이버 공간이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The hype, 여기서 hype는 과대 광고, 과장된 선전 이런 뜻이에요. 이 과장 광고는 promises, 약속합니다. 대절을요. We will leave our boring lives. 우리는 떠나게 될 거다. 우리의 지루한 삶을. 그리고 잘못 먹었다. leave랑 put이랑 어디 갔어? enter 병렬 구조네요. 여기까지가 대절이네. 그럼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과장 광고들은 뭐를 약속하냐면 우리의 지루한 삶이 이제 끝났어. 그리고 우리는 고글을 끼고 바디 수트를 입을 거야. 그리고 enter 들어가게 될 거예요. Some metallic, 메탈스러운 3dimensional 3차원의 멀티미디어 otherworld는 아이씨 otherworld 이 세계죠. 그러면 멀티미디어로 이루어진 이 세계로 떠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다고요. 사이버 공간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근데 글쓴이의 어조는 여기서 드러나요. 근데 이거 뭐라고? 구라라고요. 그렇죠? 사이버 공간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 거라라는 걸 과장 광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왼절 When the Industrial Revolution arrived with this great invention, the motor 여기까지요. 산업혁명이 그만 그리라고 이 썩을마.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무엇과 함께 산업혁명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여긴 동격이네요. 모터가 뭐예요? 그죠? 자동차 생각해도 되고 말 그대로 모터를 생각해도 돼요. 내연기관 혹은 내연기관은 즉 주로 자동차를 상징하기 때문에 차로 봐도 괜찮아요. 아무튼 모터라는 발명품과 함께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leave our world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세상을 to go 그 결과 가지 않았습니다예요. Some remote motor space 지금 얘는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약간 말장난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나서 어딘가 아주 멀리 떨어진 모터 공간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앞문장하고 대꾸를 이루는 차원으로 확인해보자.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 멀티미디어로 가득 찬 이 세계로 떠난다는 게 뭐였어? 구라였어. 왜? 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나서 모터 공간으로 가지도 않았거든. 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반면에 we brought the motors into our lives. 우리가 떠나간 게 아니라 bring A into B, A를 B로 가져오다죠. 우리는 모터를 우리의 일상생활 안으로 끌어들인 거야. 무엇으로서? 예시예요. 자동차나 냉장고나 드릴이나 아니면 펜슬, 연필깎이 이런 것과 같이 다양한 물건들을 모터로 만든 물건들을 우리 일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지 우리가 일상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즉 사이버 공간으로 우리가 굉장한 삶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러한 absorption 이거 뭐겠어요? 흡수죠. 뭘 흡수한 거야? 모터를 우리의 일상 속으로 흡수해버린 것을 말하는 거네. 이러한 흡수는 has been 이어왔습니다. 너무나 완전해왔고 so 대절이네요. 그래서 그 결과 we refer to all these tools with names that declare their usage. 그래서 우리는 이 refer to 명사는 뭐뭐를 언급하다 지칭하다죠.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지칭하게 돼요. 어떤 이름으로? 대절하는 이름이네요. declare their usage, usage는 용도죠. 그들의 용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motorness,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동성, 모터성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로 얘네들을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거지. 얘네들의 모터가 달렸다는 특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these innovations, 이러한 혁신들은 led to 어떤 상황을 낳았다. major socio-economic movement precisely because 앞에서 끊읍시다.
이러한 모터라는 혁신은 중대한 사회 경제적인이에요. 소시오 하면 접두어로 쓰인 거고 사회고요. 이코노미 당연히 경제죠. 사회 경제적 움직임을 이끌어냈어요. precisely 정확하게죠. 딱 뭐 때문이냐면 정확히 뭐 때문에 they entered and affected profoundly our daily lives. 얘 모터라는 애들이 들어왔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 그리고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profoundly 심대하게죠. 뭐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심대하게 영향을 끼쳐버렸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people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사람들이 변화하질 않았다. 근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모터가 왔어도 뭐가 왔어도 어떤 혁신이 와도 우리는 변화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고 테크놀로지 기술은 변화합니다. constantly 끊임없이요. It's the one that must adapt to us. adapt는 무슨 뜻이죠? 적응하다죠.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It is the one에서요. 얘가 얘죠. 기술은 계속 변화하는데 이 기술이 바로 뭐이다? 대절해야 되는 것이다예요. 여기까지 갑시다. 우리에게 맞춰야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일상 안으로 얘네들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얘네들을 맞추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의 일상에 맞추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일로. The longer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omputers will take us to magical new world. 더 비교급의 형태네요.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할 것이다. 우리가 continue to 부정사.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다면 대절이라고요. 컴퓨터가 우리를 데려갈 거야. 마법 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거다. 컴퓨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어디 갔어? 얘는 사이버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게 해줄 거라고 더 오랫동안 믿으면 믿을수록 이건 뭐야? 구라잖아요. 구라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오래 우린 뭐 하게 된다? Maintain their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우리는 더 유지하게 될 거예요. 얘네들의 자연스러운 퓨전은 뭐예요? 융합, 합성이죠. 그죠? 컨버전스 같은 거잖아. 얘들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뭐와의 융합이에요. 우리의 삶과의 자연스러운 융합, 합성을 더 잘 유지하게 될 거다가 아닌 거죠. 우리가 사이버 공간으로 떠날 거야 라는 구라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얘네들이 이 기술이 우리의 삶과 융합되는 건 뭐의 사례에서 본 거야? 모터의 사례에서 본 거야.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구라를 믿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이 기술과 우리가 융합되는 걸 더 가로막게 되겠죠. 잘못된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나요? 대강? 그래서 얘가 맥락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 더 안 해도 되죠? 합시다. 스킵. 31번 정도 볼게요. 31번은 오답률이 아이고 얘도 오답률이 꽤 높은데 얘가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그냥 안 풀었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해요. 31을 안 푸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일단 얘도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인데 이게 오답률이 6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틀린 거죠. 그래서 얘 이제 오답률이 좀 높은 애들은 제가 그 학생들이 고른 선지를 적어 왔는데 얘가 33%, 얘가 39%, 38.9%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뭐 한 10% 정도 되고 얘가 한 8% 정도 되고 얘가 한 1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랑 거의 삐까쳤단 얘기예요. 근데 1번을 고를 만한 여지는 사실 왜 있는지는 알겠어요. 해석을 완전 잘못했기 때문에 1번을 고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얘 맞으신 분? 손? 꽤 좀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분도 있고 근데 많이들 맞았네요. 근데 중간중간에 페이 어쩌고 이렇게 그죠? 중간중간에 돈에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일단
요 지문까지 보고 맞춰봅시다. 이 좀 로딩. 야, 개새끼야. 봅시다.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있대요. Deeply paradoxical. paradox는 뭐예요? 역설. 존내 역설적인 게 있다죠? 뭐에 관해서. 눈 떠, 이 새끼야. 저기서 대가리 떼. 뭐에 관해 역설적인 게 있다. Professional status. 전문적인 상태예요. 누구의? Sport journalism. 익숙한 주제는 아닙니다. 저널리스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널리스트는 뭐예요? 기자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스포츠 기자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저널리즘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자됨, 기자이기, 뭐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냥 기자라고 합시다. 스포츠 기자의 지위, 상태죠. 전문적 지위나 상태에 관해서 굉장히 역설적인 뭔가가 있다예요. 사실은 첫 번째 문장부터 글쓴이는 스포츠 기자에 관련된 특히 콕 집어주고 간 거예요. 특히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스포츠 기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역설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풀다가 학생들이 이걸 까먹어요. 첫 번째 문장이 뭔 내용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좋은 문제일수록, 단서가 많은 문제일수록 첫 번째 문장이 어려울 수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아까 했던 얘기야. 23번에서 첫 문장 읽고 뭔 소린지 몰라도 쭉 한번 읽어봤잖아요. 다시 올라와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의 의미가 이제는 잡힐 수 있어요. Especially, 특히 어디서요? In the medium of print. print는 뭡니까? 인쇄죠. medium은 뭐예요? medium? 매체나 수단이란 뜻이죠. 그러면 인쇄 매체에서. 그럼 인쇄 매체에서라고 말하는 거는 기자에 관련된 얘기잖아. 그럼 인쇄 매체니까 인쇄가 아닌 매체는 뭐가 있겠어? 기자에 관련된 매체? 기자는 보통 기사는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엔 많이 봐요? 온라인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인쇄된 거. 그럼 실제로 신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자신문이라고 해야 되나? 종이신문 혹은 잡지와 같은 인쇄물에 관련돼서 스포츠 기자에 관해서 되게 특이한 게 있다? 역설적인 게 있다? 일어나 이 새끼야. 그만 자. 영빈아 정신 차려봐. 그 다음에 in discharging their responsibilities of description and commentary. 요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여. discharge가 뭡니까? 충전하다? 오! 누구야? 이행하다 여원이야 또? 밑에 있어요? 아니 그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요 수행하다, 뭐 짐을 풀다, 의미가 좀 다양하네요. 짐을 내려놓다, 아니면 배출하다, 방출하다, 석방하다 등등의 내보낸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conduct 같은 의미를 갖기도 하고, release 같은 의미를 갖기도 하고, unload 같은 의미를 갖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행하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침 또 써있네요. 이행함에 있어서예요. 무엇을 이행해요? 그들의 usual, 일상적 responsibility, 책무, 의무, 책임이죠. 기자의 책임은 뭐 하는 거야? 여기는 동격의 어분에 기자의 뭐라는 책임. 기자는 뭐 해야 돼?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description, 뭐야? 묘사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네. commentary는 뭐예요? 평하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이 기사를 쓰고 말을 전달한다는 일상적인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예요. Reporters' accounts of sport. account가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기자의 계정? 회계? 여기서 언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자의 말. 무엇에 대한 언급?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기자야 지금. 아까 스포츠 저널리즘이 지금에 대해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기자의 언급들은 are eagerly, 열정적으로 consulted. 뭐가 된다? 컨설팅 하는 건 뭐야?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언급, 혹은 여기선 계정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스포츠 사건에 관한 기자들의 계정은 컨설팅을 받는다는 얘기지. 참고된다예요. 누구에 의해서? 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축구, 농구, 야구 해당 스포츠 좋아하는 애들은 해당하는 그 카테고리의 기사를 되게 자주 보잖아.
그리고 그러다 보면 유명한 기자들의 이름도 알고 그런단 말이야. 특정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이들의 경기에 대한 평이 아주 자주 참고가 되는 거예요. While in their broader journalistic role of covering sports in its many forms. 그리고 여기까지가 전치사 구고. 전면구 살짝 건너뛰고 절의 내용 먼저 볼게요. Sport journalist, 스포츠 전문 기자들은 are among, 존재합니다요. 뭐뭐뭐뭐 사이에. Most visible, 가장 눈에 띄는 존재들이에요. 뭐 중에서요. All contemporary writers, 현대의, 당대의 존재하는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람들이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뭐 안에서 전면구 맞아 볼까요? 그들의 폭넓은 journalistic, 기자적인 role, 역할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란 한 번 더 동격의 어부예요. 이들의 역할은 뭐다? covering. 커버는 뉴스나 매체 등에서 다루다예요. 스포츠를 다뤄야 되는 그들의 역할입니다. In its many forms,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일 수도 있고, 뭐 모바일일 수도 있고, 잡지일 수도 있고, 신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스포츠를 다뤄야 된다라는 폭넓은 기자적인 역할 안에서 다양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눈에 띄는 사람들이 바로 스포츠 기자더라. 여기까지는 그냥 뭐 스포츠 기자들이 스포츠 기사를 쓰나 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The rumination of elite class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s 까지가 주어네요. ruminate가요, 뭐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rumination은요, 생각입니다. 생각, thinking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생각? celebrity는 일단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예인 혹은 유명인사죠. 그럼 celebrity sport journalist는 어떤 사람들이야? 유명한 스포츠 기자들. 그렇죠. 유명한 스포츠 기자들이라는 계속 동격의 어부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기자의 생각은 아이고 이런 얘 왜 이러지 오늘? 유난히 지랄이네요. 이 쌍놈이. 뭔가 많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안 열려서 다 지웠어요. 지금 떠있는 거. are much sought 뭐예요? 이거 의외로 한 고3 정도 학생들도 많이 모르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seek의 과거 분사예요. 얘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 뭔 단어지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문장은 아까 문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유명한 기자들의 생각은 are 말하자면 seeked라고 추구되는 거야. sought after. 그러면 따라가다, 추구하면서 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major newspaper. 아이고 이상한 데서 묶었네. sought after 하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추구되다, 따라해지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주요 신문사에 의해서 유명한 기자의 언급이나 논평 등이 그대로 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는 뭐라고 했는데 스포츠 팬들이 참고한다 그랬지. 여기서는 다른 신문사들도 유명한 기자들의 기사를 참고한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their lucrative contracts being the envy of colleagues in all other disciplines of journalism. 아마 요 부분 해석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분사구문인데 독립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So their lucrative contract였나요? contract are would be라고 합시다. would be the envy of 이런 의미로. 그래서 유명한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다른 신문사에서조차 그거를 가져다 쓸 정도 영향력이 강해. 그러니 이 기자들의 돈을 많이 버는 lucrative는 profitable 같은 의미예요. 수익이 많은, 돈을 많이 버는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익성이 아주 높은 계약이 동사처럼 해석할게요. 분사구문이니까 어차피 된다예요. 무엇이 된다? envy of colleague, 동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예요.
어디에 있는 동료들 other discipline. discipline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학문, 분야, 학제 이런 뜻이잖아. 여기서는 기자들의 분야를 말하는 거겠지. 스포츠 말고 정치 기자, 외교부 기자, 사회부 기자 이런 다른 부서에 있는 기자들의 동료들의 뭐가 된다고?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뭐 하니까 얘네들이 계약서를 쓸 때 돈을 많이 버는 계약서를 쓰니까. 그럼 얘네들은 돈을 많이 버는 기자가 되는 거네. 그쵸? 그리고요. Yet 그렇지만이에요. Sport journalists do not have a standing. 이 기자들은 갖지 않아요. 스탠딩은 뭡니까? 스탠딩. 자세? 자세도 맞고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 예? 포지션, 지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아이고야. 사회적 지위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그들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요. 위치를 갖지 않는다. 어디에서 in their profession. profession은 무슨 뜻? 직업. 오케이. 그들의 직업군 내에서 위치를 갖지 못해. That corresponds. 이 대절은 standing 수식하는 거죠. correspond to는 어디에? 그렇죠. 상응하다. 상응하는 지위를 갖지 못해. 무엇에 상응하는? size of their leadership. 리더십은 뭐겠습니까? 얘는. 그건 leadership이잖아요, 임마. 얘는 R이잖아. 독자층.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의 독자층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가 핵심이네요. 그들의 독자층에 상응하거나 pay packet. 요 패킷은요. 느낌상 pay packet이 뭘까? pay packet. 얘가 패킷이요. 월급 봉투란 뜻이에요. pay packet은요. 근데 패킷이 뭔지 몰라도 그럼 패킷은 포장하는 거잖아. 데이터 패킷 이런 말은 들어보지 않았니? 컴퓨터 관련해서. 그래요? 그렇군요. 그냥 팩이라고 하자고. 근데 이 스포츠 기자들은 지위를 갖지 않아. 어떤 지위? 상응하는 지위예요. 뭐랑 상응하는? 그들의 급여에 상응하는. 페이만 봐도 페이로만 해석해도 급여잖아요. 그럼 앞문장에서도 뭐라 그랬어? 얘들이 계약서를 쓸 때 돈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부서의 기자들은 부러워한다고 했다고. 그리고 이자들은 근데 뭘 갖지는 못해? 그들의 급여에 상응하는 직업 내에서의 지위를 갖지는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신문사나 뭐 KBS나 언론사 입사를 했는데 스포츠 기자나 스포츠 국장 이런 사람하고 정치부 기자랑 정치부 국장은 누가 더 높아 보여요, 느낌상.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직업군 내에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with all same, 뭐뭐와 함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해 볼게요. 옛말처럼. 그리고 now reaching the status of cliché. 이거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이죠, 요즘에. 클리셰라고 하잖아요. 클리셰가 뭐죠? 클리셰는 클리셰죠. 그죠? 상투적인 진행이잖아. 상투적인 말이나 표현이나 진행 방식. 그럼 요즘에는 심지어 상투적인 표현의 지위를 갖게 된 옛말처럼. 옛댓은요, 동격의 접속사예요. 옛말이 뭔지 얘기, 그렇게 끊기네. 오늘 돌아버리겠네. 얘 동격의 접속사. 글씨가 안 써져요. 미치겠다. 얘예요. Sports is the toy department of news media. 이제 느낌이 좀 올걸? 스포츠는 어떤 디파트먼트는 부서잖아요. 장난감 부서야. 어디에? 뉴스 매체에서 장난감 부서야. 그럼 지위가 높아? 낮아? 낮아요. 스포츠는 핫발이라고. 그리고 어디 갔냐? Still readily to hand as a dismissal of work that sports journalists do. 그러면 어디 갔냐? 이러한 옛말은 어디 갔죠? 하고 여기까지가 옛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still readily 투부정사, 여전히 쉽사리 투부정사 되는 거예요. 아직도 쉬이 to hand,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서 dismissal, 얘는 뭐겠어요? 묵살하다죠. dismiss가 묵살하는 겁니다. 무엇을 묵살해요? worth, 가치를 묵살해요. 무엇의 가치를? what they do네. 스포츠 기자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묵살하는 것으로서 쉽사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this reluctant to take sport journalism seriously. 그럼 이러한 거절, 거부, 꺼림이죠. 뭐에 대한 꺼림? take, 어디 갔어? take a seriously 하면요.
취하는 겁니다. 스포츠의 기자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 심각하게 취급하는 걸 꺼리는 경향인 거죠. 이것은 만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오네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럼 뭐랑 뭐가 역설이야 이제? 스포츠 기자들은 독자층이 굉장히 넓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부자이고 돈도 많이 벌고 독자들 되게 풍부한데 사회적으로 기자 안에서 인정은 못 받아요. 그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대절이라는 결과가 되겠네요. 여기도 동격의 접속사. Sport newspaper writer, 스포츠 기자들은 are much read. 많이 읽힙니다. 독자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뭐를 못 받는다? 존중을 받지는 못한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페이드는 얘네가 부자라는 얘기가 지금 사실 2번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그냥 많이 잘못한 겁니다. 일단 32번부터 다음 시간에 볼게요.